네, 어제 이제 코스피 종가 2,990.57포인트로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까지 약 한 10포인트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3,000피 고지가 임박했는데요. 오늘 이제 특집으로 네 분과 함께 코스피 3,000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장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그리고 김영재 부장. 오늘 화상 전화 연결은 제주도입니다. 오승주 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호장대 업종이 돌아가면서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돈과 힘이 과연 시장에 어디까지 뻗칠지, 그리고 이 코스피 3,000 시대 돌파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 건지 네 분의 의견을 확인을 하고 오늘 또 자세히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이슈는 뭔지 네 분의 의견과 함께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코스피 시대 3,000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의견 보시죠. 네, 먼저 김민수 대표 자신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염승환 부장은 개인 투자자와 산업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영재 부장은 단기 과열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요즘 이런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승주 차장, 성장성과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먼저 김민수 대표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자신감이라고 하면 또 어떤 자신감일지 궁금하고, 그래서 시장이 더 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민수 대표? 네, 원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돈이 있어야 사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3,000포인트가 다가왔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 난 인정 못해. 내 계좌는 거기까지 못 가다 보니까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단정 짓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만큼 시장은 빠르게 움직여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약간 이제 내 계좌가 그만큼 끌어왔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상 또 순환매가 돌아가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기회 요인들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과열,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은 과열이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은 안 나옵니다. 즉 여기서 이제 꺾여 내려간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에도 강조드렸지만은 우선주의 급등이라든가 거기다 정치 테마주의 급등이라든가 또 미국 시장에서 했던 시그널들, 대표적으로 유가나 아니면은 어떤 장기 금리의 차이 흐름들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섣부르게 여기까지 많이 올랐어. 그래서 계좌에 종목을 정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놓칩니다.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승장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일단 꺾일 때까지, 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 쪽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일단은 좀 즐기면서 그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염승환 부장님,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를 기준에 두고서는 좀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고, 요즘에 20대 초반대까지 주식 투자를 할 만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스마트해졌는데, 염 부장님의 관점은 좀 어떠신가요? 난 제가 필요하다는 이제 거기 제목에 맞추다 보니까 좀 이렇게 쓴 건데, 네. 사실은 이미 이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쵸.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 선호 현상,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좀 인식이 너무나 강했죠. 사실 사실 방송 드라마도 많이 그런 뉴스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근데 네. 요즘 작년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나의 이제 건전한 투자 수단으로 좀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보니까 아침에 장 시작하고 한 30분 지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5천억 이상을 사버리더라고요. 그냥 이게 미국장이 빠지건 미국장이 오르건 한국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금 자체를 그냥 옮겨가는 것 같아요. 이게 머니무브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지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이제 어제하고 그제 이렇게 연초 이렇게 딱 보니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무서운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2,700 넘을 때부터도 단기 과열이다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 3,000포인트까지 왔어요. 물론 단기 과열이죠. 누가 봐도 과열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 급락장도 경험해봤잖아요. 급락장 작년에 그 코로나19 터졌을 때
1,700 갔을 때 이제 다 바닥이라 그랬거든요. 1,400까지 간 것처럼 고점은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 3,000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뭐 여러분들 각자 스타일마다 달라요.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뭐 3,000에서 좀 이익 실현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나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한 10에서 20% 덜어내겠다. 그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고, 아니다 난 주도주 잘 갖고 있으니까 뭐 평생 보유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잘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방향성만 보자는 겁니다. 지금이 네. 약세장인지 강세장인지 누가 봐도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속에서 섣불리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뭐 폭락한다.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그 동참하시기보다는 강세장은 그냥 끝까지 저는 즐기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증시가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PER이 지금 14배, 거의 13배, 14배까지 왔거든요. 그럼 과거로 치면 굉장한 고점이에요. 근데도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배경 중에 하나가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포주라 그러죠. 이렇게 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선, 건설, 철강 같은 화학 같은 이런 섹터들의 시가총액 비중도 높았고 그들이 주도주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BBIG, 이런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뭐 아니면 바이오라든가 뭐 반도체, 2차 전지, 친환경 이런 섹터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시총 다 1등부터 10등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그 어떤 시총 비중 또 이익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의 특징이 PER이 기본적으로 20배, 많게는 60배, 70배에 달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들 기업들의 어떤 시총이 올라가는데 코스피 PER이 그냥 옛날 잣대로 13배면 비쌉니다. 이거는 사실상 너무 이제 옛날 구시대적인 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뭐 예측한다는 게 아니라 PBR 1.3배, 예전에 차화정 장세 때 고점이거든요. 거기가 3,250입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보지 못한 길을 정말 똘똘 뭉쳐서 좀 함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시장을 보면 좀 드는 것 같은데, 김영재 부장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살짝 겁이 난다라고 말씀하는 투자자분들도 있는 것 같고, 단기간에 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지수가 막 천천히 또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랐다면 저는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네, 일단 네. 오늘 제가 한 줄평을 네. 길게 썼는데 다 좀 줄이셨는데, 추가 상승할지라도 단기가성은 경계해라라는 것이었는데, 다들 뭘 상승 쪽으로 보는 네, 거는 뭐 변함이 지금 없는 사실 의견이네요. 전문가들의 네. 그 의견을 들어보면 단정 지으시는 분은 없지만 가능성을 이제 주로 이야기하시는데, 네. 공통적으로는 과열이든 아니든 간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현재 그 저금리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 상황이 저는 호전되는 것이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 회복이 정말 가시가 된다 그러면 사실 오히려 부양책 기대감이 좀 줄어들면서 좀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추세가 뭐 꺾기 전까지 시장 흐름에 동참은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단기에 정말 급하게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누구나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그 시장 상황을 볼 때 뭐 조정이 온다고 해도 정말 크게 뭐 조정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수에 동참하지 못했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자금을 여유를 가지고 지금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다라고 네. 좀 보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지수 조정이 많이 온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로 활용해서 조정 시마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좀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참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러면 신규는 어디로 매수해야 되나? 물론 이제 이미 지금까지 주도 섹터인 뭐 전기전자, 2차 전지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올해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업종 중에서 1등주를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 순환매라든지 아니면 좀 길목 지키기 전략에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재 부장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승주 차장, 뭐 국내 증시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성과 여유를 가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염승환 부장님과 마찬가지로 좀 산업의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연초부터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바라보면 한국 증시는 이제야 순자산 가치 지표인 PBR 1.2배 수준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현재 PBR 3.3배, 전 세계 평균은 2배 수준입니다. 사회 시스템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지만 증시는 이머징 지수에 소속돼 있어 조금은 억울하게 만년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사태 이후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공장들이 멈춰서 있지만 한국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과 기업들의 체력을 보게 되면서 점차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공통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해 옥석이 가려지고 있고 한국 주식시장이 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기 저금리 기조로 인해 다른 자산에 비해 주식 자산의 매력은 더없이 높아졌습니다. 주식 자산은 향후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수입니다.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을 부동산 다루듯 하고 저축하듯 하라고 합니다. 집을 살 때도 주변의 학교, 편의시설, 교통, 그리고 향후 개발 전망을 보면서 매수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보유한 주식이 IT, 그린, 바이오, 배당 성장주에 속해 있다면 여유를 갖고 주식을 저금했다는 마음가짐으로 보유해 나가길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찍을 가능성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김민수 대표 지금 코스닥 지수도 천스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 쪽은?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코스닥의 차이는 제약 바이오 쪽에 관련된 종목들의 포진이 좀 더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항상 보면은 어떤 순환매가 돌아가게 되면 다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변화도 나쁘지 않다. 특히 항상 지금 시장이 움직이면서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가 움직이는데 그 나머지 종목들인 또 중소형주에 대한 낙수 효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쪽이겠죠. 그에 따른 전략적인 그러니까 즉 단계적인 접근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들고 있는 주도 업종 대형주 위주로 좀 진득하게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은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아직까지 본인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종목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네, 일단 지금 기점에서 가장 네. 중요한 건 그냥 팔지 말자. 괜찮으면은 실적 네. 흐름들이나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게 되면 가져가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 순환 쪽에서 아직 덜 간 쪽은 또 화학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화학 섹터 관심 있게 보고요. 그중에 하나 대한유화를 관심 있게 보는데요. 관련된 제품 가격의 상승세는 다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차 전지 분리막 관련돼서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이쪽에 대한 부각도 받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SK텔레콤인데요. SK하이닉스 지분가치 20% 있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될 측면 쪽으로 즉 삼성물산처럼 같이 움직여야 될 대표적인 또 흐름이죠. 게다가 또 지금 플랫폼 기업 쪽으로 통신주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시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 시점에선 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윤주호 대표도 SK텔레콤 얘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SK텔레콤 김민수 대표도 말씀을 해주셨고 연 부장님은 연말에 또 CJ제일제당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또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시장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부장님? 저는 일단 너무나 다들 아시는 종목이 SK랑 카카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 같고 다른 요즘에 이제 종목들이 워낙 급등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가격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비상장 자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웨이퍼 사업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또 거기다 CMO 하는 사업도 있죠. 그래서 비상장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 성장을 하고 있고 1, 2년 내에 또 상장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주회사 투자하실 때 상장한 기업들의 포인트를 맞추실 게 아니라 이 히든카드라고 합니다. 이 비상장 기업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SK가 그런 좀 비상장 카드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역시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사가 되고 있는데 비상장 계열사들이 정말 이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 페이지 이런 기업들 또 거기다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다 지금 그 성장을 해서 앞으로 상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기업들의 고성장의 수혜를 카카오가 톡톡히 누릴 것 같고 무엇보다 네. 강점은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독과점적인 플랫폼 기업이니까 한국에 이런 모델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계속 좀 올해 내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재 부장님, 코스피 지수 3천 안착에 임박한 상황에서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실적 회복되는 업종 중에서 1등 기업을 보자 그러는데 그중 하나가 저는 롯데쇼핑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종목도 올해 주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실 실적은 3분기부터 좀 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상보다 빠른 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가를 이끌 만한 촉매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코로나19 종식 분위기에 만약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또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 그다음에 온라인 분야에서 매출 성장이 두드러진다면 좀 빠른 주가 회복 가능하다. 그리고 자산가치 대비도 상당히 저렴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재 PBR이 0.3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3천 시대에 너무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데 사실 이게 PBR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올드한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순환하면서 주목받는 날이 꼭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전력도 좀 같은 컨셉으로 접근 가능하다 보이고 또 한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인데 조선주 역시 올해 실적 회복이 좀 기대되는 업종입니다. 뭐 아직 주도 업종이 아니고 수주가 뭐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 신규 수주가 좀 가시가 되는 부분이 좀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회사의 가이던스 역시도 상당히 좀 크게 150억 달러로 재설되었는데 수주가 활발했던 2018년까지 그전 수준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0.7배인데 이것도 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종목 저희가 또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승주 차장의 종목 얘기 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네. 먼저 하나는 NH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전자결제 대표 주식인데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저 역시 마트 가는 것보다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대부분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커머스가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고 이는 향후 정해진 미래라고 여겨집니다. 즉, 현 시대의 경제적 혜자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주로서 KB금융입니다. 매년 5% 이상의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입니다. 때마침 배당락 이후 주가가 하락한 상태인데요. 꾸준히 모아가면 좋을 시기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 운행주들이 은근히 상당히 상승 중인데요. 이에 동조화될 가능성도 높고 점차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10포인트가량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무엇이 필요한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이제 곰곰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봤을 때 뭐 든든한 네 분이 함께하는 매일 아침 매일경제TV를 또 매일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민수 대표님 동의하시죠? 약간 오그라들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좋은 표현이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고 또 어디까지 갈 것인가 궁금했는데 오늘 네 분 얘기가 좀 살짝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또 화이팅 하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